CCTV에 없는 12초. 그날 밤, 그는 왜 끝까지 놓지 않았나? 대전 6.25 살인사건 대전의 겨울은 조용하면서도 잔인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던 도시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불빛은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평범했던 육교 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시계는 정확히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심 외곽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육교. 낮에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던 곳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거의 아무도 지나지 않는 공간이었다. 가로등 몇 개가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람이 철제 난간을 스치며 낮은 소음을 만들고 있었다. 그때 CCTV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등장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은 연인이었다. 여자, 김서연 가명. 23세, 대전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 주변 사람들에게는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남자, 박준호 가명. 27세. 무직 상태였지만 과거에는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던 인물.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을 종종 했다. 그날 둘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걸음은 일정하지 않았고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말처럼 들렸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몇 걸음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CCTV에 선명하게 잡히지 않았지만 어깨의 움직임과 걸음걸이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왜 또 연락 안 받았어? 이번에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2걸음.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나 지쳤어. 그 한마디였다. 그 말이 모든 걸 바꿨다. 준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CCTV 화면 속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나중에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게 된다. 그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지쳤다고. 낮게 깔린 목소리. 위험한 신호였다.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만하자고 했잖아. 제발. 그 순간 카메라 화면의 한쪽이 깜빡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육교의 중앙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갔다. 기록되지 않는 공간. 단 12초. 그 12초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남아있었다. 멀리 떨어진 다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오래된 녹음 장치에서 희미하게 잡힌 음성이 있었다. 바람 소리, 금속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노하, 아주 작고 끊어진 목소리. 그 뒤 무언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적. 다시 CCTV 화면에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 박준호만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느렸다. 고개는 아래로 숙여져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한 장면, 단 한 프레임, 그의 손등에 묻어있던 어두운 얼룩. 나중에 확대된 그 영상에서 수사팀은 그것이 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날 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육교를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시간 육교 아래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풀숲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숨을 멈추고 있었다. 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단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12초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2시 17분, 육교 위의 비명, 아무도 듣지 못한 단 한 번의 구조 요청. 다음 날 아침, 대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밤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오전 6시 40분. 출근을 위해 지나가던 한 시민이 육교 아래 도로 옆 풀숲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쓰러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이거 사람이야. 여성 한 명이 옆으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 주변에는 말라붙은 혈흔이 남아 있었다. 목 부분에는 분명한 멍 자국이 보였다. 신고는 즉시 접수됐다. 6시 47분 112 신고 기록. 여기 사람 죽은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통제선으로 둘러싸였다. 구급대원은 짧게 확인한 뒤 고개를 저었다. 사망입니다. 사망 추정 시간 불과 몇 시간 전. 형사들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풀숲은 심하게 눌려 있었고 흙바닥에는 누군가 몸부림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깨진 휴대폰 하나.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강하게 떨어지며 생긴 균열이 선명했다. 형사 이정우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현장 보존 철저히 해. 짧은 지시였다. 그의 눈은 이미 사건을 읽고 있었다. 피해자의 신원은 빠르게 확인됐다. 김서연 23세. 지문 조회와 동시에 가족에게 연락이 갔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곧바로 떠올랐다. 어제 밤 마지막 통화 기록. 서연의 휴대폰 통신 기록.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박준호. 오전 9시 20분. 박준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한 상태였다. 표정은 담담했다. 너무 담담했다. 형사 이정훈이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부러였다. 어제 김서연 씨랑 같이 있었죠? 네. 짧은 대답. 언제까지 같이 있었습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다. 한 2시쯤? 정확하게 2시 조금 넘어서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육교에서 헤어졌습니까? 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천천히 다음 질문을 던졌다. 싸웠죠? 준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냥 말다툼 정도였습니다. 이유는요? 사소한 문제입니다. 연락 문제? 침묵.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형사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사진 몇 장. 현장 사진이었다. 준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피해자의 목.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 압박 흔적. 그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네. 같이 있었는데. 먼저 내려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 이미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다. 조사는 계속됐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한결같았다. 싸웠다 하지만 먼저 내려왔다 이후 상황은 모른다. 너무 깔끔했다. 너무 정리되어 있었다. 형사들은 이런 진술을 수도 없이 봐왔다. 진실이 아니라 이 배우튀기 위한 이야기. 한편 부검 결과가 도착했다. 국과수 소견,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갈비뼈, 두개골절 양쪽 손목에 방어흔 존재, 명백한 타살. 그리고 중요한 한 줄.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 높음. 즉, 순간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정우는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밀친 게 아니다. 옆에 있던 후배 형사가 물었다. 그럼요? 잡고 놓지 않은 거야. 짧은 결론. 하지만 무거운 의미였다. 그날 오후 다시 조사실. 준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손에 USB 하나를 들고 있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영상이 재생됐다. 육교 위,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여기까지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경찰은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었다. 우발적인 사고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끝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은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 조사실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다. 단 하나, 그 비어있는 12초.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12초를 밝혀내기 전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사건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단 하나, 증거. 그리고 그 증거는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끊겨 있었다. 육교 중앙, 단 12초의 공백. 경찰은 그 12초를 채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본부. CCTV 분석실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모니터 수십 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고 각기 다른 각도의 영상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형사 이정우는 의자에 앉은 채 같은 장면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다. 다시, 짧은 말, 영상이 다시 처음부터 재생됐다. 2시 16분 48초, 두 사람이 육교 위로 올라온다. 2시 17분 3초 말다툼이 시작된다. 2시 17분 11초, 서연이 뒤를 돌아선다. 그리고 2시 17분 17초, 둘은 사각지대로 들어간다. 영상이 끊긴다. 옆에 있던 분석관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구간만 없네요, 진짜. 이정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화면을 멈췄다. 그리고 확대했다. 서연의 마지막 표정. 겁에 질린 눈. 저 표정,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그는 낮게 말했다. 다른 카메라는 주변 건물, 상가, 편의점까지 전부 확인 중입니다. 소리라도 잡힌 거 없나? 지금 오디오도 분석 돌리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각지대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육교 방형 200m 내 모든 CCTV를 확보했다. 문제는 거리였다. 직접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흔적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한 개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다. 육교에서 약 80m 떨어진 24시간 편의점 외부 CCTV. 화질은 좋지 않았다. 거리도 멀었다. 하지만 이거 잠깐만. 분석관이 화면을 멈췄다. 2시 17분 20초. 육교 방향이 희미하게 보이는 각도. 확대. 노이즈 제거. 명암 조정. 그리고 보인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화면 속에는 2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정확한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한 사람은 아래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위에 있었다. 움직임은 거칠었다.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누르고 있어. 이정훈의 말이었다. 짧고 확신에 찬 목소리. 영상은 5초 정도 지속됐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위에 있던 그림자는 계속해서 아래를 향해 힘을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2시 17분 25초. 움직임이 멈췄다.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일어났다. 다른 하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분석실은 조용해졌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참고 영상이 아니었다.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검사가 영상 확인 후 말했다. 우발적 사고 주장 깨집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요. 이 정도면 살인 입증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행동으로는 보여줍니다. 근데 잠시 말을 멈췄다. 의도는 아직입니다. 살인과 과실치사. 그 차이는 단 하나, 고의성.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 단 하나가 모든 걸 바꾼다. 그날 밤, 이정훈은 혼자 다시 영상을 보고 있었다. 불이 꺼진 사무실, 모니터 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영상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되감았다. 0.25배속. 그림자의 움직임이 더욱 또렷해졌다. 위에 있는 사람의 팔, 양쪽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목을 잡는 형태. 그리고 더 강하게, 더 오래. 놓을 수 있었어.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근데 안 놓은 거야.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며 후배 형사가 들어왔다. 선배, 오디오 하나 잡혔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편의점 말고 반대편 건물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잡음이 심했다. 바람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 소리, 그리고 놔. 아주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 끊어질 듯 이어졌다. 숨, 막혀. 순간 이정훈의 눈이 굳었다. 그 뒤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무 말도 없다. 단 한마디도. 녹음은 총 9초. 그 9초는 그 어떤 영상보다도 명확했다. 이정훈은 파일을 끄지 않았다. 그저 계속 듣고 있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그날 수사팀은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은 행동,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있었다. 조사실 안에서 아직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남자. 하지만 이제 그의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었다. 진실은 이미 그 12초 밖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준호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자세, 같은 표정.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형사 이정훈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몇 가지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USB 하나,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기기. 준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가 곧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준호 씨. 이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이제 얘기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형사는 먼저 사진을 밀어냈다. 부검 사진, 피해자의 목, 선명한 압박 흔적, 양쪽으로 깊게 들어간 손자국. 이거 봤죠? 네, 작게 나온 대답. 이게 밀쳐서 생긴 겁니까?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이정훈은 사진을 치우지 않았다. 그 위에 또 다른 사진을 올렸다. 현장 사진. 풀숲이 짓눌린 흔적, 흙이 파인 자국, 몸부림의 흔적. 여기서 한 번이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여러 번 버텼습니다, 피해자는.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보다 훨씬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말을 멈추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 바람소리, 그리고 준호의 몸이 굳었다. 숨, 막혀. 그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다. 녹음은 짧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그 짧은 몇 초가 그의 모든 진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이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놓을 수 있었죠? 준호의 입술이 떨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형사는 이번엔 USB를 꽂았다. 영상이 재생됐다. 편의점 CCTV. 희미한 그림자. 하지만 분명한 동작.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누르는 움직임. 지속적인 압박. 영상이 멈췄다. 정적. 이게 밀친 겁니까? 형사의 질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짧은 숨이 몇 번 이어졌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조사실 안에는 오직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결국 준호가 입을 열었다. 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이정훈은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다. 화가 나서 준호의 말이 이어졌다. 밀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근데 그렇게 될 줄은. 그 순간 이정훈이 말을 끊었다. 아니죠. 짧고 단호한 한마디. 준호의 말이 멈췄다.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밀친 건 시작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두드렸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목의 압박 흔적. 이건 잡은 겁니다. 준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형사는 녹음 파일을 다시 틀었다. 숨막혀 그 말이 다시 흘러나왔다. 이 상황에서 이정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피해자는 살아있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또렷하게. 살아있었고, 말했고, 버텼습니다. 침묵. 근데 당신은 그의 시선이 준호를 향했다.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숨이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백이었다. 손을 뗄 수 있었는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말이 끊겼다. 눈물이 떨어졌다. 계속 눌렀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정된 사실. 이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등을 의자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다. 길고 무거운 숨.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늦게 버림받는 기분이어서요. 그 한 문장. 너무나 단순한 이유.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결과. 그날 밤 조서는 완성됐다. 살인, 고의성 인정, 자백 확보. 하지만 이정훈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사건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남는 것은 늘 같았다.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어. 그의 혼잣말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법정으로 넘어간다. 그 12초의 진실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지는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법정은 조용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피고인석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이 없었다.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이미 주요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였다. CCTV 영상 오디오 녹음 부검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사건의 구조는 명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이 더 조용해졌다. 피고인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극도의 감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명확히 갈려 있었다. 검사는 고의적인 살인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증거가 재생됐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그 짧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 숨막혀 그 한 문장, 단 몇 초의 기록.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음성이
법정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판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넘기고 메모를 확인하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천천히, 또렷하게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적, 특히 피해자가 생존 상태에서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시선이 피고인을 향했다.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직접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준호에게 짧은 침묵,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짧고 단호하게 그 한 번의 소리로 모든 것이 끝났다. 박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피해자의 가족석에서는 조용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참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 어떤 판결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며칠 후 그 육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위를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늦은 밤 귀가하는 누군가들, 모두가 그곳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의 12초는 사라지지 않았다. CCTV에는 남지 않았지만 기록에는 남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았다. 형사 이정우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12초.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단 12초면 사람 하나를 살릴 수도 있었고 사람 하나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파일이 닫혔다. 사건은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2시 17분 육교 위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요하, 그 한마디는 끝내 닿지 못한 구조 요청이었다. 그리고 그 12초는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시간으로 남았다.